와우! 달슨의 라이브! 잉글랜드의 유로 2020 첫 경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크로아티아를 잉글랜드가 1대0으로 잡긴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이 이거 좀 답답하네요.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못하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잉글랜드가 첫 경기에서 이런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했는지 전술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요. 이렇게 잉글랜드 대표팀이 첫 경기를 좀 어렵게 한 가운데 있어서도 미드필더 케빈 필립스는 물건인데 잘하는데 이렇게 좀 호평을 좀 받았는데 케빈 필립스가 어떤 선수고 또 이번 경기에서 어떠한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잉글랜드가 후반 시작을 해가지고 스털링이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이제 크로아티아를 좀 잡았습니다. 잉글랜드는 현재 지금 유로 2020에서 D조에 포함되어 있죠. 이번에 싸운 크로아티아 그리고 체코, 스코틀랜드. 전체적으로 좀 수월해요. 사실 크로아티아도 정점에서 조금 이제 세대교체 같은 문제들이 걸리면서 좀 떨어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는 평가였는데 이번 경기 내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잉글랜드가 나섰던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보면 4-3-3을 썼습니다. 좌우 쪽에 있는 미드필더들을 중앙과 측면 쪽으로 이렇게 벌리는 메잘라와 같은 역할을 좀 줬었는데 최전방의 가운데는 해리케인, 왼쪽에는 스털링, 오른쪽에는 필 포든 이렇게 세웠고요. 중앙 허리 쪽에는 왼쪽에 마운트, 가운데에 데클란 라이스, 오른쪽에 케빈 필립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수비 라인에 왼쪽이 좀 눈에 띄었죠. 뭐야? 뭐 이렇게 있었는데 왼쪽에 트리피어, 가운데에 밍스, 존 스톤스, 오른쪽에 워커, 골키퍼가 픽포드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선수들 몇 명이 좀 몸이 무겁다는 게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해리케인 좀 무겁더라고요. 시즌을 토트넘에서 너무 좀 많이 소화했다고 해야 되나? 좀 발이 좀 잘 안 움직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몸도 전체적으로 좀 핏 돌리기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그리고 마운트가 크로스 올렸던 거 슈팅 때리려고 가다가 골대랑 부닥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새 부상 이슈가 좀 있으니까 좀 걱정됐던 장면인데 어쨌든 해리케인 좀 무거웠다. 그리고 오른쪽에 워커도 그 폭발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워커도 워낙 그 시티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뭐 챔피언스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워커도 좀 그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아주 가볍다는 일단 기본적인 몸놀림 자체가 아주 가볍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잉글랜드 팀들이 유로파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세 팀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나? 뭐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슈는 그 왼쪽이죠. 왼쪽이었는데 그 트리피어를 왼쪽 풀백으로 사는데 원래 트리피어는 뭐 다들 아시지만 오른쪽 선수잖아요. 오른쪽에서 굉장히 그 오른발 그 키커도 하는 선수니까 진짜 오른발 프리킥 좋잖아요. 오버랩하고 막 크로스 올리는 건데 왼쪽에서 해놨어요. 그래서 경기 끝나고 사우스게이트 감독한테 왜 트리피어를 오른쪽 풀백을 왼쪽에 세워놨냐 그랬더니 여기에 루크쇼하고 벤치릴 있잖아요. 사실 뭐 루크쇼도 맨유에서 엄청난 시즌을 보냈고 벤치릴도 마찬가지죠. 첼시에서 이 두 선수가 있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아무래도 유로파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다 팀이 소화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이런 걸 좀 감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에 맨시티하고 첼시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뭐 이런 거죠. 스털링, 포든, 마운트, 워커, 뭐 스톤스 이런 선수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가까이 지켜봤으니까 선수들의 몸 상태를 뭐 좀 체크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풀백이다 보니까 풀백은 워낙 그 오가야 되는 운동량이 많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트리피어를 왼쪽에 갖다 보니까 트리피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원래 트리피어는 쫙 올라가서 오른발로 기가 막힌 크로스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발 풀백처럼 왼쪽에 가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크로스가 안 가는 거예요. 왼발로. 그러니까 오른발로 자꾸 접어서 가려니까 크로스라기보다는 로빙으로 붙이는 이런 게 많이 되죠.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게 일단 전체의 몸 상태와 트리피어의 어떤 왼쪽 배치 그런데다가 오른쪽 워커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이런 게 좀 겹쳐진 경기력의 저하가 하나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포메이션적으로도 저는 약간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잉글랜드가 직전의 평가전에서는 잭 그릴리쉬를 세컨에 놓는 4-2-3-1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이번에는 허리를 3명을 놓는 중미를 4-3-3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마운트, 데클란 라이스, 케빈 필립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상대성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상대 크로아티아가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허리에 많이 3명이나 배치되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하기 위해서 허리를 좀 두껍게 세워놨구나.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이번에 포메이션을 좀 구성을 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폭발력을 가기보다는 허리 쪽 싸움을 좀 원해서 허리를 대체적으로 좀 두껍게 하는 형태다 보니까 공격력의 어떤 이게 파괴력이 좀 떨어졌다. 이 포메이션의 어떤 선택의 어떤 보수성도 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선수들의 컨디션의 문제, 또 포메이션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잉글랜드가 이번에 공격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또는 단조롭게 펼쳐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이번 경기에서 공격 방향이 절반이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 공격 방향의 49.1%가 왼쪽이었고요. 가운데가 24.5%, 오른쪽이 26.4%니까 중앙과 오른쪽을 다 합쳐야 왼쪽 공격 하나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만 계속 저렇게 치우치게 되면 상대는 왼쪽으로만 가네? 트리피어, 마운트, 스털링, 오케이 저쪽만 막아. 상대에게는 한쪽만 예측 가능한 상대 공격이기 때문에 막기는 수월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게 있고 더 심각했던 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팀들이 있잖아요. 가운데 공격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아스날이 굉장히 힘들 때 맨날 U자형 공 기억하시죠? 가운데로 못 가니까 측면만 뱅뱅 후방하고 측면만 뱅뱅 도는 이 U자형 공격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났던 잉글랜드 대표팀입니다. 제가 이번 경기에서 나타났던 잉글랜드의 패스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어떠시죠? 전형적인 U자입니다. 가운데로 못 가고 그냥 U자처럼 뱅뱅 돕니다. 이게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얼마큼 좀 문제였는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번에 유로 2020 첫 경기에서 정말 수준 높은 경기력과 파괴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던 이탈리아의 첫 경기에서의 히트맵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그러면 두 팀의 이번 잉글랜드와 지난번 이탈리아의 히트맵을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완전히 다르죠. 이탈리아는 가운데까지도 상당히 고르게 들어가면서 상대를 좀 깨부시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잉글랜드는 가운데를 못 가니 그냥 측면 쪽으로만 뱅뱅 도는 느낌을 좀 가져갔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 U자형 공격 형태, 한쪽으로만 치우치신 공격, 또 트리피어의 왼쪽 배치, 해리케인이라든지 워커 이런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번 경기의 전체 슈팅이 8개로 똑같고요. 잉글랜드도 유슈팅이 2개밖에 안 돼요. 크로아티아도 2개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좋은 어떤 공격력이 나오기 어렵죠. 크로스도 거의 시도되지 못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케빈 필립스는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히트맵을 좀 보여드렸는데 히트맵을 좀 자세히 잉글랜드 걸 좀 들여다보시면 그래도 U자형에서 가운데에서 볼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선수, 패스를 뿌린 선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필립스입니다. 필립스가 바로 중앙에서 잉글랜드가 이번에 하지 못했던 역할을 소화했다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 켈빈 필립스의 크로아티아 경기에 히트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죠? 정말 가운데, 위아래 혹은 측면 쪽 커버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움직인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가운데 아까 잉글랜드가 저쪽으로 굉장히 U자 형태로 많이 벌렸는데 가운데에서 잉글랜드가 파고 들어가지 못했던 공간을 필립스가 상당히 많이 움직여주면서 전투적으로 자기 역할을 소화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내용적으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33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그중에 31개를 성공시켜서 94%라고 하는 놀라운 패스 성공률. 아예 내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히트맵 보여드렸지만 측면까지 다 커버하면서도 이 정도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다는 거고 롱패스는 100%의 성공률입니다. 약간 사실 뒤에 있다가 리즈에서의 활약도 말씀드리겠지만 밑으로 해서 쭉쭉 뽑아주는 거 워낙 잘하는 선수인데 3개의 롱패스를 시도해서 이번 경기에서 3개 다 성공시켜서 100% 성공률. 드리블 3개 시도해서 2개. 드리블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성공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회복도 7차례. 그 다음에 수비에서 인터셉트와 태클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필립스가 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코카라고 아시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케빈 필립스에 대해서 피를로처럼 패스하고 가투소처럼 태클했으며 카카처럼 드리블했다. 극찬이죠. 모든 걸 혼자 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리즈에서도 이 비엘사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이 케빈 필립스는 그냥 심장과 같은 선수입니다. 리즈에서 이미 팬들이 부르는 게 리즈가 이제 오크셔주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크셔의 피를로라고 하는 게 별명이에요. 네. 제가 이 필립스의 리즈에서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평균 히트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죠? 놀랍죠? 네. 진짜 이 자기 박스 앞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냥 온통 빨갑니다. 네. 안 뛰는 공간이 없어요. 비엘사 감독이 축구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인 축구다.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고 굉장히 많은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을 구성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패스하고 무섭게 이 공격과 수비를 전환하는 축구인데 거기서 후방에서부터 계속 이 패스의 줄기를 만들어준 선수가 이 필립스입니다. 그래서 이 비엘사 감독이 필립스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필립스는 공을 다루는 기술, 또 더 좋은 공간으로 연결하는 매우 능숙한 실력을 갖고 있고, 또 이 필립스는 풀백이 공격에 가담할 때 커버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또 전체로 수비에 내려와가지고 싸우는 능력도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을 다루는 기술, 공을 뿌리는 기술, 커버하는 기술, 내려와서 수비하는 기술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의 시작점, 장단의 패스, 그 다음에 공격 진영의 결정,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중앙으로 할지 이거를 리즈에서 다 하는 선수고, 수비적인 역할을 거의 센터백까지 내려와서도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엘사 감독 축구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팬들은 오크셔의 피를로라고 불리는 거고, 또 그쪽 별명 중에 하나 뭐냐면 린치핀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요. 린치핀. 네, 공격의 시작점. 린치핀은 우리로 번역을 하면 핵심 축이라는 소리입니다. 핵심 축. 리즈에서 딱 핵심 축을 이뤄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된다는 의미에서 린치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필립스는 사실은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못 뛸 뻔했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이 자메이카의 혈통이거든요. 아버지가 자메이카 분이고요. 어머니가 아일랜드 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건 리즈에서 태어났어요. 리즈 태어났는데, 그래서 원래 리즈의 유스에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만으로 25인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리즈에서 뛴 게 7시즌이고요. 데뷔해가지고 뛴 게. 20대 초반부터 아예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29경기, 중간에 잠깐 못 뛰었던 경기는 있지만 뛰면서 하나의 골과 2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워낙 오랫동안 잘해줬고 비엘사 감독 만나면서는 완전히 자기 기량이 핵심적인 선수 린치핀이 되다 보니까 자메이카 대표팀에서 원래 콜을 했어요. 먼저 아버지의 고향인 자메이카 대표 한번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안 된다, 잉글랜드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선수의 재능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8일날 덴마크와의 경기를 통해서 잉글랜드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바로 이 케빈 필립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9번째 잉글랜드 대표팀 경기였는데 잘하더라고요. 예. 자, 이번에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잘한다. 이번 경기에 스털링이 결승골이었는데 사실 그 결승골을 미친 어시스트를 한 게 이 필립스예요. 예. 후방에서 날라온 볼을 잡아가지고, 원래 주발은 오른발인데 약간 오른쪽 측면에서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스털링이 왼발로 딱 주니까 그거 넣었잖아요. 사실 이 골에 한 6할 정도는 제가 봐서는 이 필립스의 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움직임과 또 전진 패스를 넣어줬는데 잘하더라. 이런 거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이제 첫 경기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몇 가지 좀 판단 미스라든지 무거웠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첫 경기를 통해서 케빈 필립스라고 하는 선수를 뭐 프리미어리그나 리즈 팬들은 워낙 잘했던 선수긴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우와 정말 잘한다 보여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 조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잉글랜드 대표팀이 어디 위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이 필립스의 역할이 상당할 수 있겠구나. 실제 수비 커버부터 위에까지도 전진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이 필립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정식으로는 이제 부버지와 함께요. 이제 내일부터 하겠죠. 올라가는 건 이제 화요일부터인데, 화요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통해서 라이브로 지난 새벽에 있었던 경기들 전술적 포인트와 이슈를 묶어서 한번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유로 2020 경기의 하이라이트의 어떤 이 핵심만 쪽쪽쪽쪽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매일매일 한번 정리해서 점심시간 때는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봐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번 경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